칠순거지 안 되려면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짜 바라지 맙시다. 이 말이 참 뼈아프게 와닿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이 들어 자식이나 국가에게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자식도 힘들고 국가도 복지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마음이 있어야 남은 인생이 덜 서럽고 덜 비참해집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워놓으면 부모 봉양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자식들도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각자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 눈치 보고 상처 주기 전에 스스로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 번째는 돈보다 건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또 몸이 아프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남 눈치도 보게 되죠. 한 예로 제 주변에 70이 넘은 친구 아버지가 계십니다. 젊을 땐 돈도 좀 만지고 자식 둘 다 대학교까지 잘 보내셨죠. 본인은 내가 너희 공부 다 시켰으니 늙어서 내들이 나 모셔야 한다는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둘 다 결혼하고 자기 살기 바쁘니 생활비 보내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결국 노부부가 기초연금이랑 소액 임대보증금으로 근근히 살고 병원비가 늘어나니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었어요. 제일 속상한 건 그 아버지가 자식들 원망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손도 제대로 못 벌린다는 거예요. 젊을 때 건강 관리하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준비가 있었으면 이렇게 상처받는 일은 덜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초반인데 건강을 일찌감치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50대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받고도 이 나이에 운동이 되냐, 귀찮아 죽겠다 하시면서 식단 관리도 안 하고 술, 담배 다 하셨어요. 결국 60대 초반에 합병증 오고 일을 못하게 되니 소득이 뚝 끊겼습니다. 연금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는데 그게 넉넉할 리가 없죠. 본인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지만 결국 아들, 딸이 생활비를 보태줘야 해서 가족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가족에게도 미안해하며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자존감까지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에서 본 70대 부부 얘기입니다. 두 분 다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귀농하신 케이스예요. 젊을 때부터 애들 키워서 독립하면 우리 둘이 자립하자 이 생각이 확고했대요. 그래서 큰 소득은 아니어도 월 100만 원 정도 소액연금이 나오도록 개인연금 들고 건강 유지하려고 매일 같이 산책하고 농사일도 가벼운 수준으로만 하세요. 병원은 꼭 정기검진 받고 과일 채소 위주로 식사하시면서 술 담배도 딱 끊으셨습니다. 생활은 검소하지만 빚 없고 먹을 건 자급자족이니 생활비는 정말 적게 듭니다. 자식들이 돈 보내주면 고맙게 받고 적금처럼 모았다가 혹시 아프면 병원비 쓰자고 해요. 자식들도 부담이 없으니 왕래도 작고 손주들도 자주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농사도 체험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참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게 노후의 모범 답안 같더라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요지는 간단합니다. 나이 들면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건강을 챙겨야 하고 그리고 공짜를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국가에게도요. 사실 공짜 바라지 말자는 건 돈을 하나도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국가든 자식이든 줄 수 있는 건 감사히 받되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관리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헬스장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30분 산책부터 시작하면 돼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거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검진 받으세요. 두 번째, 생활비 구조를 작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살려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야 돼요. 허리띠 졸라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유를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덜 억울합니다. 세 번째,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알바든 임대든 소액연금이든 작아도
내 돈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내가 너희 덕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결국 오늘 내 몸 챙기는 것부터, 그리고 남의 도움을 당연히 바라지 않는 의식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70, 80, 90까지도 살 수 있어요. 길어진 노년을 후회 없이 자존심 있게 살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바로 건강관리와 독립적인 마인드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오늘도 한 발짝 걸어봅시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한층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현실적인 팁과 구체적인 수치, 사례를 곁들여서 칠순거지 안 되려면 건강부터 챙기고 공짜 바라지 말자는 주제를 더 실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편하게 읽으시되 꼭 메모해두고 실천에 옮기면 진짜 큰 도움이 될 내용으로 정리할게요. 먼저 건강관리 이야기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이 들수록 건강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 감소, 근감소증과 만성질환 관리 실패입니다. 65세 넘어가면 해마다 근육이 평균 12%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80세 넘어가면 누적 근손실이 30%를 넘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뼈보다 근육이 더 중요하다고 의사들도 강조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근력 운동을 꼭 넣으세요. 팔굽혀펴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스쿼트 대체, 물병 들고 팔 운동 이런 거면 충분합니다. 헬스장 비싸다고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연구 결과에 2019년 JAMA 네서크 오펀 논문에 따르면 단 2회 30분 정도의 가벼운 저항 운동만 해도 노인들의 사망률이 20% 이상 낮아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30%에 육박하고 고혈압은 60%를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걸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방치하다가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뇨는 눈, 콩팥, 발, 심장혈관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이 병원비로 쓰는 돈이 연평균 4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건강을 안 챙겨서 더 커지는 비용입니다.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정기검진을 하세요. 건강검진이 무료거나 저렴하게 지원되는데도 귀찮다고 안 가는 분들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콩팥 기능 기본은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결과 수치가 경계선이면 약 먹으라 하면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생활습관부터 조절하세요. 여기서 생활습관 팁 하나 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당이 1020mg/dl까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생활화하면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싼 보험이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돈 이야기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은퇴 후 생계를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기대를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단순히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3040대 가구 평균 소득이 월 500만 원대인데 지출이 평균 400만 원 이상이에요. 거기에 대출 갚고 아이 교육비까지 빠져나가면 부모 생활비를 보낼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부모에게 용돈 주는 3040대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매달 20만 원 이상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런 현실에서 자식이 좀 주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최소 생활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로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합쳐서 월 50만 100만 원 정도라도 꾸준히 나오는 소득이 있으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평균이 월 60만 원 정도 2023년 기준인데 이게 적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낼 수 있으면 계속 부으세요. 또 지역 가입자로 최소 보험료월 10만 원대라도 넣으면 노후엔 그나마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걸 포기하면 나중에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짜 바라지 말자의 진짜 의미는 자식이나 국가 지원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전 재정 계획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받으면 감사히 받되 스스로 최소한은 책임지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구조 이야기.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약 1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 식비가 40만 원 이상이에요. 외식 줄이고 시장이나 할인마트 중심으로 장 보고 건강식 위주로 소식하면 203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통신비가 월 510만 원 나가는 분들 많아요. 알뜰폰 쓰면 1만 원대 요금제도 많습니다. 전기세, 가스비도 무조건 아낀다고 불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단열 보강, LED 전등 교체 같은 투자성 절약을 하면 좋습니다. 결국 칠순거지 안 되려면 다음 세 가지는 꼭 실천하셔야 한다는 게 제 전문가적 결론이에요. 건강을 지키자. 근력운동, 식습관 관리, 정기검진. 내 이름의 소득원을 하나라도 만들자. 국민연금, 임대소득, 소액 알바든 뭐든. 생활비를 최소화하자. 낭비 줄이고 고정비 줄이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식에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은 거기에 더해지는 보너스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자존심 지키는 노후의 현실적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가장 싼 보험이고 독립심은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걷는 30분, 오늘 쓰는 만 원. 이게 70대, 80대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부터 건강 챙기고 비용 줄이고 소득원 마련해 봅시다. 은퇴 후에도 누구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사는 게 우리가 바라는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